한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현재 분단된 국가입니다. 어렸을 때 뉴스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했었는데 아닙니다. 현재 중국과 대만 또한 분단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환관계라는 특이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을 국내적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남북 유엔 동시가입 등 국외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듯이 그만큼 특이한 중국과 대만의 관계, 양환관계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일단 양환관계라는 단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양환, 바다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나눠진 부기슭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중국과 대만에 적용시키면 양환관계, 타이완 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뜻합니다.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로 굉장히 복잡한 중국의 근대사를 거쳐 중국은 공산당 진영과 국민당 진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2차 국공내전으로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고 국민당은 대만 섬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원래 공산당은 국민당의 괴멸까지 목표를 두고 있었지만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대만과의 전쟁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게 분단된 중국과 대만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유엔의 상임 이사국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졌던 대만. 하지만 대만으로 쫓겨난 이후 점차 국제적 입지가 줄어들어 1971년 스스로 상임 이사국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됩니다. 원래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을 원칙으로 삼았는데 상임 이사국이 중국으로 교체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게 되면서 대만은 사실상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갑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중국과 대만은 이전 남한과 북한처럼 서로 견제해가며 불안한 평화를 이어왔는데 1988년 이전까지 국민당의 장제스 세력이 대만을 통치하면서 반공을 내세우며 본토 수복 우선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장제스의 아들부터 중국과의 교류를 제시하기 시작하여 이후 사실상 공산당의 본토 지배를 인정하게 됩니다. 1992년 양측은 각자의 입장대로 양안은 하나의 중국이다 구두로 공동합의하게 되는데 이를 9.2 공식이라 합니다. 이후부터 평화로운 양안의 교류가 시작됩니다. 한 국가 두 제도. 1980년 덩샤오핑이 홍콩과 마카오를 환원받을 때 영국과 포르투갈에게 제안한 것으로 영국의 지배와 자본주의 체제 아래 수십 년 살았던 홍콩인들은 반공의식이 강했고 당시 경제력이 중국보다 뛰어났던 홍콩은 중국의 귀속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일국 양제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홍콩과 마카오 모두 중국에 환원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홍콩과 마카오의 자본주의 체제는 유지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일국 양제를 대만과의 양안 통일을 최종 목표로 하나의 중국을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만은 정치적으로 공산당에 귀속된 홍콩의 모습을 보고 이러한 통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만 내에서도 통일에 대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수파는 중국과 통일하되 9.2 공식의 하나의 중국이 중심을 대만으로 하여 일국 양제로 흡수 통일된 홍콩과 마카오와 달리 한 국가 두 정부라는 일국 양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보파는 대만을 중국과 완전 분리시켜 국가 명칭도 중화민국이 아닌 대만공화국으로 바꾸자는 등 굉장히 극진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양안은 애매한 관계입니다. 대륙인은 중국이 중심으로 하나의 중심이라 생각하고 섬 사람들은 대만이 중심으로 하나의 중국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합의하여 하나의 중국이라고 주장하니 두 나라로 보기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두 나라로 존재함에도 말이죠. 현재 양안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대만 기업들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대만은 독립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만 누가 중심될지는 같은 분단 국가인 우리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위에 있는 국가가 남북한과 반대의 상황이라 제3자 입장에서 우리 상황과 빗대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